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의 아기 아빠가 된 양시준입니다. 지금은 42살이고요. 초등학교에서 체육 강사를 하고 있고 취미로 이렇게 시민이 만들 수 있는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석에서 지정석으로는 저와 아내가 같이 만든 작품인데요.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출퇴근길을 지하철로 하는데 그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겼고 조금 그 자리를 임산부들을 위해서 지켜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고 시민들도 만나고 이렇게 관계된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자리를 원래도 알고는 있었어요. 친구의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들었었는데 그때도 그 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정도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못하고 쭉 지내오다가 저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그런 얘기를 직접 또 듣게 되니까 뭔가 예전에와 생각의 변화는 없지만 더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가 지정석이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셔서 제도적으로 지정석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 지정석이 되면 저는 이제 그걸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정석이 되는 데는 그래도 많은 반대 의견도 있을 걸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또 뭐 하나 드릴 거를 깜빡하고 안 가지고 갔어요. 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어머, 진짜야? 아버님 몰라 지금. 아버지. 축하한다,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내 소원이 풀렸다. 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다. 큰 기쁨도 잠시, 나의 아내는 힘든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냥 되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지하철에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현기증이라고 해서 약간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고. 아내가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지하철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있다. 지난 2013년 설치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지하철 열차 칸마다 2개씩 있는 핑크빛 좌석입니다. 임산부가 있는 경우 먼저 앉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아내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자리의 존재가 고맙게 느껴진다. 그러나 내가 목격한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비임산부가 앉아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등과 바닥에 큼직하게 있는 스티커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했어요. 씁쓸. 와, 나도 드디어 저기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실질적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뭐 비어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나는 궁금했다.
임산부가 앉지 못하는 배려석. 담당자는 알고 있을까? 을 실질적으로 그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알려준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인터뷰 시도를 해보았다. 쪽에서 시행한 시책까지고 이제 운영하는 곳이어서 네. 전체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아마 저희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그쪽에서 들으시는 게 좀 더 낫겠다는 말씀 주셨고. 이쪽에선 저쪽으로, 저쪽에선 이쪽으로 가보라고 하니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다. 답답한 마음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내가 막 배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갈 수도 있는데 힘든데 내가 배가 별로 안 나와서 그러면 누가 앉아있으면 선뜻 가가지고 내가 핑크를 내밀기가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저 자리를 항상 비워놓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앉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항상 무조건 비워놓으면 사람은 좀 앉고 싶은데 그거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 힘들잖아. 그렇게 임산부들 눈에 띄게 많이 다니거나 그런 거는 앉아있는 건 거의 보질 못했거든요. 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2021년에 실시한 약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70%는 비워두기, 25%는 양보하기, 4%는 기타 의견을 보였다. 약 30%는 비워두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은 어떨까? 비워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양보 안내 방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다.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배려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몸이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워져 있어도 되게 앉기 민망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아직 표시가 나지 않는 아내는 임산부 배지를 받아보기로 하였다. 이 배지를 보면 배려석에 앉은 사람들이 양보해줄까?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시면 양보를 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힘들면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날 아내의 퇴근 시간. 아내의 퇴근길이 궁금하다. 임산부 배지를 누군가는 알아볼 수 있을까? 사실 이걸 사람들이 잘 알까? 퇴근길 아내의 기분이 좋아 보인다. 얼굴 가려줘 이러길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아내의 가방에 매달린 분홍색 배지는 몇 그램의 무게만 더할 뿐이었다. 이때 또 다른 임산부가 나타났다. 분홍색 배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승객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산매경에 빠져 있었다. 아내는 그렇게 50분을 선 채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많이 힘들어요? 촬영 안 해주면 좋겠다. 짜증부티가 올라가네요. 그래요? 아내를 대신해서 자리 양보를 부탁이라도 해볼 걸 후회가 된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약간 양보해 주셨던 분들은 그래도 한 분 한 분 조금 기억이 날 정도로 몸이 힘들거나 할 때는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배지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안 해주셨는데 그거를 굳이 제가 또 말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하네요. 어제는 운이 없었을까? 나는 많은 시간 지하철을 더 관찰해 보았다. 설문에 따르면 70%가 비워두기에 동의하였는데 생각보다 비워져 있지 않았다. 출입문 닫습니다. 생각이 궁금했다. 좀 쳐야 돼.
의견을 묻자 바로 자리를 뜨는 청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구나. 청년이 떠난 자리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바로 차지하셨다. 자리가 비워진 지 딱 15초 만의 일이었다. 지금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계신데, 네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민망해하며 자리를 뜨는 상황. 자리의 존재는 알고 계신 듯 했다. 왜 이런 것일까? 임산부 배려석은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정작 배려받아야 할 임산부가 제대로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려해주면 좋겠지만 배려해주지 않아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임산부들이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는 앉지 못하는,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일 것 같아요. 꼭 그 자리를 지정석으로 해주면 어떨까? 한두 자리만이라도. 이때 나의 눈에 들어온 자리가 있다. 바로 교통약자석이다. 이 자리는 비워져 있어도 아무나 앉지 않는다. 즉, 비워져 있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다. 임산부 배려석과 다르게 이 자리는 법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지정석이다. 이 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2004년 현혜자 의원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정의당입니다. 현애자 의원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법을 발의하셨을 때 상황 같은 거 좀 인터뷰나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그냥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렇게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뭐 이메일도 좀 알 수가 없을까요? 그때면은 사실 저희도 정보가 있진 않거든요. 연락할 방법이 묘연했다. 이메일을 보내놓고 그렇게 기다리길 며칠. 네, 여보세요? 현애자라고 합니다. 드디어 현혜자 의원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거 좀 이렇게 채워드려도 될까요? 간만에 이런 거 차네. 네. 걔네. 교통약자석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합의가 됐지?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그걸 제가 찾게 된 거죠. 2001년인가 오이도에서 그 여성 장애인분이 그 리프트 지하철에서 그 타고 추락해서 추락사 한 번 있어요. 그 죽음이 이제 계기가 돼서 장애인 단체들이 그 이동권, 교통 관련된 이동권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하고 이걸 사회에 알리고 결국은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저한테 온 거죠. 모든 교통 약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고 관련된 시설이나 조치들이 정책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세워져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2005년 12월 31일 법안이 통과돼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여야 국회의원 없이. 법에 의해 설치가 보장되는 자리가 되면서 시민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못 앉을 것 같아요. 노약자석은 거의 다 노약자들이 앉아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 아예 거의 근처를 오지를 않아. 서서 비어 있어도 안 앉더라고. 비어 있어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노약자석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지켜야지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교통약자석도 처음에는 경로우대석이라는 이름의 단지 배려석이었다. 배려에만 의존하다 보니 많은 갈등이 생겨났다. 1990년대 신문에는 경로석에 앉은 젊은이와 노인의 갈등이 계속 등장한다. 40년의 세월을 통해 교통약자석은 비워져 있어도 아깝지 않은 꼭 지켜줘야 하는 자리가 되어 있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은 꼭 지켜줘야 하는 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 자리도 지정석이 될 순 없을까? 이제 거기가 그렇게
이제 지정석이 되면 맞벌이가 이제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사회에서 임신을 했다고 해서 직장을 놓을 수 없는 젊은 여성 입장에서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대중교통 그 수단이 이게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걸로 가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봐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가는 사회라는 것은 그런 거지. 이렇게 임산부 배려석이 아닌 임산부석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래도 조금 더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년의 세월을 갈등으로 견뎌온 임산부 배려석도 이제는 지정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혹시 지금 소중한 인터뷰를 좀 제가 활용을 해도 될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뭐 말 잘했는지 몰라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내분은 이 영상에 흔쾌히 출연해주겠다고 하셨었나요? 아니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방영에 성공을 하면 좀 선물을 주겠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좋은 일이지 않냐.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서 또 누군가 이거를 봐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설득을 계속 했습니다. 어떤 배려를 효율성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배려가 좀 확보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점들을 시청자분들과 같이 좀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금 주제가 다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가장 출입문과 가까운 쪽에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 비워져 있을 때 시민분들께서 누군가 그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지 않고 비워져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이제 배려석도 어떤 효율성을 따지면 배려가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점들을 좀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는 몇 살인가요? 지금 한 7개월 좀 넘었습니다. 224일인가 됐습니다. 네. 전 이제 딸 바보가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그 교육에 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7개월 조금 넘은 아기인데 영어 유치원, 수학, 여러 가지 한글 교육,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교육들을 시켜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좀 그런 거 없이도 학생들이 잘 발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주변에다 물어보면 아, 너 너무 이상주의자야. 그거 말도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